네, 그리스가 IMF의 부채를 상환했습니다. 당장 발에 떨어진 불은 껐지만 앞으로 자금난과 함께 디폴트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상황인데요. 이런 문제를 또 근본적으로 해결해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 그리스가 이번에 급한 불은 껐다고 하지만 다음 달에 또 IMF의 자금 상환을 앞두고 있고 돌아오는 국채들의 만기도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들을 일단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지 MCN의 김종효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위원님. 네, 그리스 얘기는 다시 한번 반복해드리는 그런 내용을 얘기했지만 네버엔딩 스토리라는 거고요. 시장의 영향력은 갈수록 떨어진다라는 거죠. 이런 얘기를 반복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림 하나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2015년도에 그리스의 부채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지금 부채 흐름 보시면 2016년에 잠깐 줄었다가 2017년엔 폭증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현재 구간에서 그리스는 추가적인 헤어컷을 해주거나 아니면 경기가 정말 빠르게 반등해서 그리스를 포함한 유럽 경기의 반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이런 부채가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지금 그리스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경기의 반등 속도도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굉장히 제한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일부 전문가들은 그리스는 또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네버엔딩 스토리라는 거죠. 그리스의 부채 문제는 끝나지 않는 순환고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의 일부 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저는 그렉시트는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 그 그렉시트가 시장에 영향을 줄지 여부는 아직까지 좀 불확실하다. 지금까지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만으로 놓고 봤을 때는 설사 그렉시트가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그리스 변수. 부채를 상당 부분 감안을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그렉시트에 대한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시장에 대해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주셨는데요. 왜 그런데 그리스 변수에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걸까요? 만약에 그렉시트가 나타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렉시트 이후에 만약에 그리스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나왔던 것처럼 드라크마라고 하는 과거 통화를 부활시켜서 그 통화에 엄청난 평가 절하로 예를 들어서 채권도 다 날려버리고 일종의 이제 경기 반등에 성공한다면 나머지 다른 국가들도 똑같은 유혹에 시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그렉시트 문제가 아니라 유로존, 유로화라고 하는 통화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렇게까지 만약에 시장의 파급 효과가 커지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문제가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렉시트가 일종의 방아쇠를 당기는 트리거가 될 것이냐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유로존 붕괴의 시작이냐 아니면 정말 그리스라고 하는 암덩어리 하나를 제거한 것에 불과한 것이냐 이것에 대한 판단을 아직까지는 쉽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러시아나 중국 같은 국가들이 끼어들면서 유혹하고 있는 거죠. 지금 유로존에 너희가 기대고 있지만 우리 쪽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지원을 해줄게라는 그런 달콤한 목소리를 지금 그리스는 아까도 이제 이준희 앵커 언급했듯이 쉽게 제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쪽으로 정말 넘어가서 드라크마화를 부활시키고 실제로 지원을 이쪽에서 받게 되면 유로존 대 국가들 쪽에서도 아마 비슷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그리스 문제는 이런 정치적인 이슈와 함께 유로화 시스템이라고 하는 좀 더 시스템적인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얘네가 빠지는 그렉시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들에 대해서 시장은 여전히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리스 이슈 정리해봤습니다. 이어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서 저희가 시황을 통해서 글로벌 카지노 관련주들에 대한 주가 흐름을 일단 짚어본 바가 있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급반등하긴 했었는데 최근의 흐름은 어떤 모습입니까? 네, 언급해 주셨지만 준비된 그림부터 볼까요? 윈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투자를 많이 해서 그런가 이 종목은 해외 쪽에 특히 마카오와 관련된 부담이 나타나자마자 주가도 가장 많이 내렸는데요. 상대적으로 MGM 같은 경우에는 견조하게 버티면서 주가도 반등하고 있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배당 수익률이라든지 해외 투자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약간의 주가의 차별화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금 흐름을 놓고 보게 되면 중국의 정책 압박에 대부분의 카지노 종목들, 외국인, 특히 중국에 민감한 그런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내려간 것은 맞지만 종목 내에서도 약간의 차별화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중국의 마카오 카지노 변수가 또 다른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카지노즈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중국과 관련된 변수가 해외 쪽 카지노,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카지노는 가장 중요한 변수죠.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마카오 카지노의 매출액과 성장률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내 시장의 카지노, 외국인들 카지노의 드랍액이나 전반적인 추이들을 보시면
어느 정도 바닥을 찍었다라는 그런 논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카오 빠지는 것만 보고 같이 팔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오는 VIP 고객이라든지 또 중국인들의 카지노 이용률은 생각보다 이렇게 빠르게 빠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지 않았냐라는 시각을 기본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또 하나 최근에 뜨고 있는 강원랜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지금 시가 배당률과 그다음에 주가의 흐름이 항상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가 배당률이 이제 바닥에 어느 정도 높아질 수 있는 정도의 가격이 조정이 오게 되면 그다음부터 반등을 나타내는 모습이었고요. 스프레드, 즉 지금 강원랜드의 배당 수익률, 기대 배당 수익률에서 금리를 뺐을 때 이게 플러스로 나타나게 되면 강원랜드의 주가는 비교적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기준금리가 워낙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좀 반영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런 흐름 속에서 강원랜드의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들은 올해 들어서 정말 지속적으로 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기관들도 그동안은 매도했다가 서서히 이제 매수 쪽으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에 주가가 이제 탄력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배당 관련 기대감 그리고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의 변동성에서 작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강원랜드가 좀 좋아 보이는 상황이고요. 길게 본다면 여전히 파라다이스와 같은 개발 모멘텀에 있는 종목군들이 좀 더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카지노주에 대한 이슈들도 모두 다 확인해봤습니다. 이어서 최근 들어 요즘에는 우리 증시에서 달리는 말만 가고 있는 그런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동상이몽 돌직구에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